펀치의 펀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2차원 배열의 인덱싱 그리고 행렬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그죠? 슬라이싱하고 인덱싱 하는 거 해봤죠, 그죠? 네. 오늘은 2차원 배열, 좀 더 고차원 배열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이제 이와 같은 2차원 배열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할 때 다차원 배열에서는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배열이 있다고 치면요, 2차원 배열이 있을 때 이제 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이제 이쪽 아래쪽 방향 있죠. 요게 이제 엑시스 제로이고요. 요쪽 방향을 이제 엑시스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면 numpy a range 해가지고 0, 6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생성되는 원소가 어떤 원소죠? 0, 0, 1, 2, 3, 4, 5까지 나옵니다. 예, 요런 이제 원소들이 생성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를 리쉐입을 통해 가지고 3, 2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게 엑시스 제로이고 요게 엑시스 1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원소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4, 5 요렇게 이제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3개의 행이 있어야 요 성질을 만족하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엑시스 1에 대해서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원소가 2개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행이열의 이와 같은 이제 행렬이 생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덱스를 썼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배울 적에 인덱스를 이용할 적에 1차원 배열을 쓸 때 인덱스를 0,0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각각 의미하는 게 엑시스 0, 1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첫 번째 0이라고 하는 요 원소에 액세스 하려 그러면 A 큰 괄호에 0하고 0을 써줘야 되고요. 1이라고 하는 요 원소에 액세스 하기 위해서는 A 큰 괄호 0,1 해서 이 원소를 접근해야 됩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A만 찍어 봤을 때, 그리고 A의 이제 행과 열을 적어줬을 때 출력되는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게 요거예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A 해가지고 0, 2. 즉, 이 세 번째 그 칼럼, 세 번째 열이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거 한번 실습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5까지, 0부터 5까지의 값을 갖는 엔디 어레이를 만들 거기 때문에 6을 써주고 이거를 리쉐입을 통해서 3,2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네. 그럼 A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엑시스 0이 3이고 그렇죠. 엑시스 1이 2인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0값에 접근을 하려면 네. 엑시스 0축에서 0번째에 있고 엑시스 1축에서도 0번째에 있기 때문에 A에 0,0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엑시스 0, 엑시스 1을 의미합니다. 그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것에 접근을 하려면 엑시스 0축에서는 0번째에 있고 엑시스 1축에서 1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럼 만약에 제가 0,2를 해준다면 엑시스 0축은 엑시스 0축에서 0번은 존재하지만 엑시스 1축에서 2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라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에러입니다. 그죠? 네. 네. 그럼 만약에 2차원 어레이에서 A,0 이렇게 한 개만 준다면 네. 이것은 엑시스 0축으로 인식이 되어서 0축에 있는 모든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0과 1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1도 한번 해볼까? 그럼 2를 해보면 엑시스 0축에서 1번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덱싱을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주의하실 점은 엑시스 0, 엑시스 1, 엑시스 2 이런 순서로 증가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인데 이게 바로 엑시스가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3차원 배열이 됐을 때예요.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셔야 되고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총 24개의 원소를 만들고 리쉐입을 이용해 가지고 4, 3, 2 이렇게 했죠. 이때 4가 중요해요. 4가 엑시스 0에 해당되고요. 3이 엑시스 1, 2가 엑시스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대로 보면 어떤 방향이든지 일단은 이쪽 깊이 방향으로 이쪽이 이제 엑시스 제로가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엑시스 1을 상상해 본다면 뭐 이쪽 방향이 될 것인데, 어쨌든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엑시스 2에 대해서는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에 제로라고 하는 이제 값을 통해 가지고 인덱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소가 인덱싱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있는 0, 1, 2, 3, 4, 5 이 배열이 선택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엑시스 지금 인덱스가 0이잖아요. 그죠? 네. 이 인덱스는 엑시스 제로 방향의 인덱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깊이 방향의 인덱스니까 그 방향에서 첫 번째 있는 거 얘가 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추출하기 위한 인덱싱이 A 제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얘를 이제 통으로 추출하기 위한 인덱싱 방법이 A 1이 될 것이고, 요거는 A 2가 될 것이고, 요거는 A 3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얘를 출력해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항상 이걸 이제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한번 인덱싱 해 볼까요? A 해가지고 1 하고 2 하고 1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얘가 엑시스에 대해서 0, 1, 2 그죠? 엑시스 각각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엑시스 제로 축에 대해서 첫 번째 거는 얘네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엑시스 1에 대해서 그죠? 세 번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요 놈이 되겠죠. 그죠? 10, 11 값이 되겠네요. 네, 요 행이 되겠죠. 여기 생략됐지만 10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거기서 엑시스 2 방향으로 요 두 번째 거를 엑시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11이 나옵니다. 11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되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 이런 거를 접근하면 되는데,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봤더니 엑시스 축이 두 개밖에 없죠, 그죠? 그럼 얘가 엑시스 무엇일까요? 엑시스 0입니다. 얘는 엑시스 1입니다. 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엑시스 제로가 얘잖아요, 맞죠? 네. 요 빨간색 테두리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엑시스 1에 대해서, 그죠? 제일 첫 번째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 0번이니까 0, 1입니다. 엑시스 1 방향으로, 그죠? 네. 인덱스 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추출하는 게 이와 같이 0, 1이 추출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컨캐트네이트까지 해보면, 컨캐트네이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다차원 배열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네. 붙여줄 때 얘가 지금 1D 어레이잖아요, 그죠? 네. 얘도 지금 1D 어레이죠. 그래서 붙여줄 때는 엑시스 제로로 해서 연속적으로 쭉 붙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얘가 추출해 놓은 0, 1과 4, 5 원소, 즉 이 원소, 이 원소, 얘를 1이라 하고 얘를 2라고 했을 때 이 1과 2가 연속된, 그죠? 네, 요런 이제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3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라고 하고 0부터 24까지 이제 그러면 원소는 0부터 23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리시엠 메소드를 이용해서 엑시스 0이 4, 엑시스 1이 3, 엑시스 2가 2인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의 ND 어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11 값에 접근을 하려면 엑시스 0 방향으로 0, 1, 2, 3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1을 써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1 방향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0, 1, 2 이렇게 해서 2번이 됩니다. 그렇죠. 엑시스 2 방향으로는 0, 1 중에서 11은 1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입력해주면 11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2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0, 1, 2, 3 중에서 2번이기 때문에 엑시스 0 방향에 2를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엑시스 1 방향에서 0이기 때문에 엑시스 1에 그렇죠. 0을 적어주고 마찬가지로 엑시스 2번 같은 경우에도 0, 1 중에 0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0을 적어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A라고 하는 다차원 배열에 있잖아요. 심표를 찍어주잖아요. 그때 네. 첫 번째 엑시스, 두 번째 엑시스, 세 번째 엑시스 순서대로 인덱싱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만약에 이 3차원 ND 어레이에 인덱스를 하나만 주면 아까 2차원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엑시스 0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엑시스 0에 있는 모든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줬을 때도 순서대로 0 그리고 엑시스 1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엑시스 0번에서 엑시스 1의 방향이 0인 이 0, 1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에도 이런 경우에도 가장 엑시스 0 방향에서 가장 앞에 있는 그리고 엑시스 1 방향에서 두 번째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엑시스 0 방향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올 때에도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엑시스 0 방향의 0번째에서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값들을 모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네, 아까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의 0,0이랑 a의 0,0과 a의 0,2를 합치면 이 0,0 값인 0,1 이거랑 4,5 이게 합쳐지는데 한 줄로 합쳐지게 하기 위해서 가로를 쳐주면 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 0, 1과 4, 5가 이제 하나의 1차원 어레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정리하면 얘가 지금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네. 얘도 지금 1차원 배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를 concatenate 할 때도 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엑시스 제로를 해야 되고요. 만일에 여기서 이제 엑시스 1을 했다. 그러면 이 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엑시스 두 번째 축으로 머지를 해야 되니 concatenate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3차원 배열의 인덱싱을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연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2차원 배열을 슬라이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슬라이싱 문법도 그닥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와 같이 이제 3 곱하기 3 크기의 2차원 행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A0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바와 같이 0, 1, 2, 3, 4, 5, 6, 7, 8 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원소를 가지는 2D 어레이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A0를 하게 되면 아마 엑시스 제로 방향의 첫 번째, 그죠? 네. 0번째라고 합시다. 값이 추출되니까 이게 이제 0, 1, 2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추출할 때는 이와 같이 쓰면 되고, 그죠? 반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요. 이게 지금 엑시스가 얼마죠? 1입니다. 엑시스 1이죠. 그래서 엑시스 1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추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 3, 6이 이제 원소로 추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마술 같은 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numPy가 그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행에서 두 성분을 읽어오고 싶다 할 때는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덱스 0, 인덱스 1에 있는 값만 읽어보면 0, 1이 되겠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까지 똑같은 표현식이죠, 그죠? 이거는 지금 동일한 표현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는 0은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다음으로 이 곱하기 크기의 배열을 얻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애초 우리가 만들었던 행렬이 네, 이제 이와 같은 행렬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렬을 만들어 놓고 그 행렬에 대해서 이제 이 행렬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이 한번 이제 슬라이싱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쪽에 봤더니 엑시스가 얼마였죠? 0이었습니다. 엑시스 0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방향에 대해서, 그죠? 이쪽 방향에 대해서 일단 얘랑 얘랑 얻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엑시스 1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대해서 0에서 1값 인덱스로, 그죠? 인덱스 값으로 0에서 1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추출되는 값이 요 값이 추출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2D 어레이로 인덱싱 돼가지고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 앞에서 이제 이 0은 제일 앞에 있는 인덱스 중에서 여기에 있는 0번째 인덱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0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네, 요렇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인덱싱을 했을 때는 4, 5, 7, 8이 추출되고요. 예, 이와 같이 했을 때는 4, 5.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쉐입을 살펴보면 얘가 이제 그 엑시스 제로, 엑시스 1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엑시스 제로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0, 1, 2, 3, 4, 5에 있는 원소 중에서 엑시스 제로 방향으로는 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엑시스 1 방향으로는 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추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 놈의 쉐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원 배열이죠, 그죠? 그래서 네. 쉐입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쉐입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A0라는 엑시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추출했죠, 그죠? 그래서 요게 계속 쓸까?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엑시스 1 방향의 모든 원소를 싹 다 추출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추출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여기서 이제 일부만 추출했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0, 1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배열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렇게 했을 때는 이와 같이 했을 경우는 2 곱하기 2 크기의 배열이 생성되고 여기서는 4, 5, 7, 8을 원소로 하는 배열이 생성되고,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했을 경우는 4, 5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이 추출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A라는 3 곱하기 3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죠? A 레인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부터 8까지 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9를 입력해주고 reshape 메소드를 이용해서 3,3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럼 아래에 보이는 이 사각형 3 곱하기 3 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출력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A에 0이라는 인덱스만 넣으면 엑시스가 0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요 세로축에서 0번인 이렇게 세 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동일한 결과로 0번의 모든 값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제 엑시스 0인 모든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부만 뽑아오는 네.
경우에 이제 만약에 0번 인덱스에서 두 개만 0번, 1번만 뽑아오려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실행 결과는 이렇게 2 곱하기 2 형태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1 한다면 이렇게 4, 5, 7, 8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엑시스 0의 1번 줄에 1, 2를 뽑아오려면 이렇게 해주면 4, 5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익혔으면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0에서 15까지의 연속적인 원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덱싱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형 방정식의 풀이와 행렬식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거 배웠죠. 이와 같이 이제 방정식이 있을 때 요 식을 만족하는 x와 y를 구하려면 그죠? 이 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푸는 선형 방정식 풀이를 파이썬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공하냐면은 2x 플러스 3y는 1에서 여기에 있는 성분들 있잖아요. 이제 왼쪽 변에 있는 성분들 있죠. 그것만 뽑아봅니다. 그러면 아마 2, 3,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행렬이 나올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성분을 뽑으면 이제 1하고 4가 될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3, 1, 마이너스 2를 성분으로 가지는 2차원 행렬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 4를 성분값으로 가지는 행렬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numpy에 linElse.solve 가 리니어 엘즈브라의 solve라고 하는 그 해석기에다가 얘를 돌려버려요. 네. 그럼 얘가 뭘 리턴해 주느냐? 이와 같이 x 값으로 2, 그 다음에 y 값으로 마이너스 1을 풀어가지고 돌려주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풀어봤던 그런 복잡한 선형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하니까 뭐 충분히 우리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 적어보면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조금 연습 문제 나와 있지만 다소 복잡한 연립 방정식은 풀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numpy에 있는 리니어 엘즈브라의 solve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돼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행렬식입니다.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역행렬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꼭 필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렬을 구할 때, 행렬식을 구할 때도 요거는 이제 2차원 행렬의 행렬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3차원 행렬의 행렬식인데 이까지는 어찌저찌 구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위키 백과사전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와 같이 4 곱하기 4 크기의 행렬식 이거 풀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고생을 해야 됩니다. 혹시 풀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보통 대학교 이제 선형 대수학 과목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렬식을 구한다는 게 손으로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기도 힘들고 또 워낙 식이 많아가지고 산술 계산이 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파이썬은 어떤 걸 제공하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numpy 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배열이 있잖아요, 그죠? 2D 배열이 있으면 2D 행렬이 있으면요, 리니어 엘즈브라 linElse.dit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di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스칼라 값의 형태로 행렬식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와 같은 값이나 이와 같은 값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선형 연립 방정식 풀이 연습 문제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실습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까 연립방 정식 풀이를 하던 그 코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2x 더하기 3y, x 마이너스 2y 값을 각각 값만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이제 그 뒤에 결과값을 또 어레이에 넣어서 저장해 줍니다. 이거를 리니어 알저브라의 솔브 메소드를 이용해서 두 어레이를 넣어주면 이제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x와 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행렬식을 구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1, 2, 3, 4라는 값을 가진 행렬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행렬식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AD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은 이제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행렬의 행렬값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똑같이 np array 함수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1, 2, 3, 마이너스 6 값을 가진 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b 값을 넣어주고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다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주 복잡한 이제 그 선형 방정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numPy를 통해 가지고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numPy는 이것 말고도 워낙 방대해 가지고 사실 이 책 한 권의 한 장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이 과정에서는 다루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효진 양이랑 같이 어떤 파이썬 처음부터 11장까지 그죠? 같이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또 해설도 하고 그죠? 네. 예, 또 여러 가지 코딩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제 이 책으로 같이 강의를 만드는 시간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예.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효진 양이랑 같이 또 중간에 우리 찬진 양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책을 한 권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했던 것들을 또 설명드리고 또 연습 문제도 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프로그램 하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그죠? 또 손으로 코딩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코딩이라는 게 처음에 조금 어렵지만 자꾸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우리 효진 양과 같이 했던 어떤 파이썬 강의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